변창흠 장관이 취임 2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사 대책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라며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LH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신도시 인근 주거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LH와 국토부 직원 144명 가운데 일부는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땅 투기 의혹이 주택 투기 의혹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짚어봅니다. 경남 진주의 목욕탕에서 이틀 사이 9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 확진자는 의심 증상에도 엿새 동안 매일 사우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공수처 이첩 당시부터 제기됐던 수사 인력 구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된 첫날 40%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쿠팡의 성공에 마켓컬리도 미국 증시 상장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시위대 강경 진압으로 지금까지 최소 7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사 공급 대책 기초 작업까지만 마무리하라며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자 변 장관을 계속 데리고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청와대를 취재하는 김정우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LH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결국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수용했습니다. 다만 변창흠표 공급 대책인 2사 부동산 대책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하라고 했습니다.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쯤 사표를 수리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변 장관 거취에 흔들림이 없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민심이 악화되면서 여권 지도부에서 사실상의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문 대통령도 이를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야당은 변창흠표 공급 대책이라던 2사 대책도 효력을 다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변창흠 장관의 낙마가 임기 말 레임덕으로 비추어지는 걸 경계하면서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사퇴의 모양새는 좀 이상합니다. 당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의 기초 작업을 끝내고 사퇴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번에는 청와대를 연결해서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이걸 시한부 수용이라고 해야 합니까? 조건부 수용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형태의 사의 수용, 제 기억으로는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2사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준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시한부 사의 수용의 이유로 정책의 연속성을 꼽았습니다. 3기 신도시 공급을 비롯한 2사 부동산 대책은 이 변창흠표 공급 대책으로 불리는데 변 장관의 바로 경질하면 이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거란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후임자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걸 이 당연한 수순들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 오래 끌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이 폭등해서 가뜩이나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LH 투기 사태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만큼 정부 여당으로선 이 파장을 하루빨리 진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선 이달 안에 후임자를 발표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사태 수습을 두고 당청 간의 미묘한 생각 차이가 계속 보이는데 이 대표적인 게 수사 주체에 대한 거죠. 대통령은 여전히 경찰에 맡겨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이 대형 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한테 맡겨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 대통령은 경찰이 맡아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네,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LH 투기 관련 7번째 메시지에선 국가수사본부의 명운을 걸고 투기 정보를 밝히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현 정부가 업적으로 삼는 권력기관 개혁의 성공 사례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야당은 경찰에 의한 수사는 권력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직 논리와 인사권자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찰에서 여권 실세의 투기가 나온들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와대는 여당이 제안한 특검에 대해서는 국회 합의가 안 된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만난 민주당은 다급해졌습니다. 어제 1차 합동 조사 결과에도 여론이 오히려 악화되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을 제안했고 여당도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검찰 수사도 못하게 하면서 웬 특검이냐며 반박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에서 LH 특검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특검합시다. 저 박영선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김태년 대표 대행은 1시간 만에 수용했고 당연히 특검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기다렸다는 듯 LH 사태 특검은 좋은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여당이 돌연 특검 카드를 꺼내든 건 정부의 1차 합동 조사 결과가 셀프 면죄부로 그쳤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오다 급하니까 특검을 찾냐고 비판했습니다.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손발을 묶어놓고 진작에 일할 수 있는 시기는 다 놓쳐놓고 뒤늦게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LH 특검은 투기 엄폐 작전이라며 놀고 있는 한동훈이 수사하자고 했고 국민의당도 부랴부랴 특검을 건의한 걸 보니 박 후보가 급했던 모양이라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변창흠 장관의 사의 표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변창흠표 공급 대책의 운명도 이제 안개 속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LH가 신도시 조성과 공공주도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죠. 김주영 기자가 그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난 2월 4일 내놓은 공급 대책을 두고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83만 호에 이르는 역세권 고밀 개발과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 신규 신도시, 김현미 전임 장관과 차별화되는 변창흠표 정책이었습니다. 신속한 지구 지정과 토지 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변 장관이 취임 2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동력 상실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공급 대책의 핵심 주체인 LH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의 경우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LH의 적극적인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렵다는 분석의 배경입니다. 주민동의 3분의 1을 받아서 공공이 수용해서 하는 방식은 인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그럼 그쪽 부분에서 물량 감소는 LH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주무장관도 낙마를 앞두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책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렇게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전북 본부장까지 지낸 LH의 고위 간부가 오늘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송민선 기자, LH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짐작과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LH 전북 본부장을 지낸 임모 씨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지만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범죄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며 부검과 주변인 탐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집에서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내용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임 씨의 자택에선 메모 형태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숨진 임 씨는 지난 2년여 동안 LH 전북 본부장을 지냈는데요. 최근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 가운데 4명이 전북본부 근무 경력자였던 것으로 파악되자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고 LH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LH 측은 이번 신도시 토지 거래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북 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나 퇴직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번 LH 사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소명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예, 대규모 인력으로 수사단을 꾸린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한 20명을 포함해서 수사 대상자로 출연한 인원만도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도시 일대에서 강 사장으로 불린 LH 직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현재 경찰의 내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신도시 투기 의혹은 모두 16건입니다.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한 LH 직원 20명을 포함해 수사 대상자만 1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9일 LH 본사 강제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받았던 LH 직원 20명 가운데 13명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네, 어떤 자리 압수수색하셨나요?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LH 직원 7명에 대한 보강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피의자로 입건될 개연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도시 일대에서 강 사장으로 불린 LH 직원 강모 씨 등 핵심 의혹 당사자는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토지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추적을 위해 국세청과 한국부동산원, 금융위원회로부터 34명을 추가로 파견받았습니다. 검찰은 파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LH 직원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특검 수사 제안과 관련해 특검과 별개로 합수본 수사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어제 1차 발표에서 신도시 인근의 주택을 보유한 LH와 국토부 직원이 144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144명 중에는 다주택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LH 직원의 신도시 인근 땅 투기 의혹이 주택 투기 의혹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향 창릉신도시와 맞닿은 행신동의 아파트 단지. GTX 대공역까지 들어서 아파트 갭 투자와 재개발을 노린 빌라 투자가 활발한 곳입니다. 금액이 확 올랐죠. GTX 딱 발표가 나면서 차 나도 살 걸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정보를 미리 알았다 그러면 정부는 어제 3개 신도시 주변에 주택을 보유한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들도 모두 144명이라고 밝혔는데 일부는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주택자는 실거주 외에 투기 목적의 집 구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양주 왕숙과 인접한 다산신도시는 지하철 9호선 연장이, 하남 교산 옆인 덕풍동은 GTX역과 3호선 연장이 거론되는 지역입니다. 신도시 된다고 하니까 미사트처럼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 LH뿐만이 아니라 다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시더라고요. 주택은 토지보다 환금성이 좋아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하면 수익 내기가 더 쉽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투기냐 투자라는 가려야 되고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전부 역으로 자금 흐름을 조사하지 않으면은
일부에선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지역의 주택 투기 현황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까지 본인이나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의원도 6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소속 의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이 역시 셀프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밭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듯 곳곳에 잡초들이 자라 있고 인접한 건물 안에는 안 쓰는 집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서 의원은 경기도 의회 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당시 철도 개발 호재가 있던 이곳 지역에 해당 이 건물과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지인과 절반씩 지분을 나누어 매입했습니다. 877제곱미터 가운데 50%인 483제곱미터가 서 의원 소유입니다. 서 의원의 땅은 3기 신도시가 포함된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에서 직선거리로 1.2km 떨어진 곳입니다. 서 의원은 맹지여서 단순 투자용으로 샀을 뿐 신도시와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부친도 재작년 2월 경기 화성시의 남양뉴타운 인근 땅을 90여 명과 함께 지분 쪼개기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형의 노후를 생각해 아버지가 매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내 투기 의혹을 받은 의원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도시 투기 걸리면 영구 제명한다고 했는데 꼬리 자르기 할 건지 아니면은 내로남불식으로 할 건지.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신도시 주변 부지는 자진 신고 대상에서도 빠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세종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보상을 노린 조립식 주택 이른바 쪽집이 무더기로 들어섰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 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주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된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비슷한 모양의 쪽집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보상을 노린 듯한 묘목도 마을 곳곳에 빼곡이 들어섰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얀색 조립식 주택이 마을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세종 국가산단 부지에 들어선 조립식 주택과 모양은 물론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 배치까지 비슷합니다. 조립식 주택은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6월쯤부터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2019년에는 24건에 불과했던 이 지역 건축 신고 건수는 지난해 146건으로 6배 넘게 늘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빼곡하게 심어진 묘목들을 볼 수 있는데 최근 알려진 투기 의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길이 이거 어떻게 조금만 터가 있으면 다 지역은 보상 나온다고 하니까 같이 써준다. 개발 부지 내에 집을 갖고 있으면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은 물론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택지의 분양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메리트죠.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이중 택지 딱지를 조합권을 하나 주니까 정상적으로 집을 짓고 살려면 그렇게 안 짓지. 충청북도는 이곳을 포함해 도내 산업단지 3곳에 대한 공무원과 가족들의 토지 부당 거래 내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이 그린벨트 땅을 매입한 뒤에 LH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서 47억 원의 차익을 남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지만 가장 많은 수익을 낸 토지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에 산 땅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 건립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개인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2019년 입주한 성남시 고등동의 행복주택단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는 이곳이 개발되기 전인 2002년부터 8년에 걸쳐 논밭 7,000제곱미터를 약 11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김 씨 소유였던 이 땅은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 행복주택이 들어섰고 김 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5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린벨트를 산 지 10년도 안 돼 약 47억 원의 차익을 본 겁니다. 특히 김 씨가 가장 넓은 땅을 매입했던 2005년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였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당시 청와대 권력이 당연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처남은 이명박 정부 때 매입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상받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야당이 경남 양산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농지법 위반 논란을 제기하자 이례적으로 좀스럽고 민망하다며 절차는 법대로 진행 중이라는 글을 SNS에 썼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해 논란이 불거지자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매입 경위를 밝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맹탕 조사라는 비판이 폭발했습니다. 14,000여 명을 조사해서 불과 7건의 투기 의혹을 찾아낸 걸 두고 과연 조사할 의지가 있었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의 조사로는 절대로 투기를 잡아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지난 2019년 목포시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건물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 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정당하게 매입 자금까지 증여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차명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 경우에는 이처럼 지인이나 친인척을 동원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차명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강제 수사를 할 경우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투기적 사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던 별장처럼 영농조합 법인을 이용해 매수하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거래할 때는 법인 사람들 이름을 안 드러나요. 그냥 개표만 가서 그냥 찍고. 차명과 법인을 이용한 투기를 확인하려면 정보가 유통되는 곳을 수사 초기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사람이 아닌 땅과 거래 중심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손혜원 전 의원의 경우에도 검찰이 손 전 의원이 건물 수리비 등을 부담한 사실을 찾아낸 게 혐의 입증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야 실명을 대조하고 LH만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정교한 투기를 추적하기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LH발 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이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할 지경입니다. 동시에 의혹의 시선은 시의원, 도의원 같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쏠리고 있습니다. 어쩌다 전국이 이렇게 투기판처럼 변했고 의혹의 핵심은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오늘은 지도를 먼저 준비해왔군요. 네. 공직자 투기 의심이 있는 지역을 이 지도에 이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 대략 몇 군데입니까? 네, 현재까지 구체적인 투기 정황이 나온 주요 지역들을 정리하면 10곳이 넘습니다. 예. 정부가 발표한 광명, 시흥 등 수도권 5개 지역 외에도 세종, 부산, 광주, 김해, 대구, 창원, 청주 등 7곳입니다. 대체적으로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와 조립식 주택이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됐던 이 광명이나 시흥 지역과 비슷한 풍경인데, 자, 묘목 심어놓은 것, 집 지어놓은 것, 이것 말고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평소에는 거래가 뜸하다 이 개발 지역 발표 직전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도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의 경우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발표된 건 2018년 8월인데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결과 그 직전 1년 동안 거래량이 110건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년 한 40에서 50건대였던 거래량이 공교롭게도 발표 직전 2배로 뛴 거죠. 자, 그러니까 아무 정보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국토부라든지 LH 같은 데 말고 또 누가 이런 정보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상식적으로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역을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국토계획 등의 법률에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계획안을 반드시 시도의회 또는 군의회에 보내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역 민심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막상 현장에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큽니다. 의원들이 지역의 유지이고 기업가들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토착 건설회사라든지 유지들한테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불문가지. 예, 그렇다면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광역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들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이 지방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지방의회까지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 지방의원들도 전수조사를 하자는 목소리가 경기도와 대구 등에서 잇따르고 있죠. 예.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 적폐청산을 주장하던 정부가 내부적으로 적이 있고 해야 될 건 안 했다는 얘기야. 예, 총리는 폐가망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번 기회에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들은 철저히 추적해서 처벌하고 또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이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LH 사태에 각종 패러디물도 쏟아집니다. 이 한글의 내를 LH로 바꿔 읽는 언어 유희부터 명화 패러디까지 기발한 착상에 웃음도 나지만 이 조롱은 또 분노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화 내부자들의 포스터. 첫 글자 내가 LH공사의 로고로 바뀌어 LH 부자들이 돼 있죠. 내부자 거래를 다룬 영화 속 이야기는 물론 제목에 쓰인 글자 모양마저 LH와 꼭 닮은 점을 이용한 풍자입니다. 같은 이유 아니겠어? 너랑 나는 우리가 쫓는 거. 이삭 줍는 여인들을 그린 밀레의 작품 이삭 줍기에 묘목 심기란 제목을 붙인 게시물도 인기를 끌었죠. 영화 속 여자 주인공인 그 남자는 차도 있고 집도 있다고 하자 난 LH 다녀라고 답하는 남주인공. 이후 두 사람은 입을 맞춘다는 패러디까지. Very nice.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패러디한 또 다른 게시물 LH 혼자 산다. 불법 투기로 자신들 배만 불리려는 LH 직원들의 이기적 행태를 겨냥한 건데 찰떡, 꿀잼이라는 네티즌들의 공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배구 선수 이다영이 학교 폭력 의혹이 터지기 전 팀 내 괴롭힘을 암시하며 내가 다 터뜨릴 거야 라고 SNS에 올렸던 글은 LH가 다 터뜨릴 거야 로 바뀌어 되자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를 사들여야 하는 보드게임 브루마블을 변형한 LH마블에는 광명, 시흥, 과천 같은 신도시 지명이 붙었고 LH 직원의 7인척만 돼도 상위권에 오를 수 있는 2021년판 직업 등급표까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분노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끝없이 양산되는 LH 패러디물. 정부가 대대적으로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불신과 체념이 그만큼 더 커져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육박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목욕탕에서 이틀 만에 88명이 쏟아졌는데 한 확진자는 의심 증상에도 엿새 동안 매일 사우나를 이용한 데다 병원 등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목욕탕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문이 붙어 있고 시설은 폐쇄됐습니다. 이 목욕탕에서는 업주와 직원을 포함해 어제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88명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이제 동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목욕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하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와 접촉한 한 주민이 기침과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엿새 동안 이 목욕탕을 다녀갔습니다.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주민은 그 사이 골프장 3곳과 병원, 약국 등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진주 목욕탕 관련해 328명을 검사한 결과 9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04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남도는 앞으로 2주 동안 진주 시내 모든 목욕탕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시민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 증세가 있거나 불편하시면 즉시 인근보건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주시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진주 목욕탕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경남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코로나 증가세에 결국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계속해서 금지되는 거죠. 이 완화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다음 주에도 밤 10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수도권의 식당 업주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는 느낌입니다. 인원수도 안 풀어주고 또 시간도 이렇게 제한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힘들고 이번에 기대했는데. 지난주 정부가 사실상 영업 제한을 없애겠다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던 터라 실망감은 더 큽니다. 미뤘던 직장 회식이나 동호회 모임을 잡았던 시민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잡아뒀던 약속들도 있었는데 더 미뤄야 할 것 같아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늘어나면서 일평균 확진자가 2.5단계 수준을 넘어서자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8주 연속 300~400명대의 답답한 정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상견례나 직계 가족, 6살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최대 8명까지 허용됩니다.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도 가능해졌습니다. 1.5단계가 연장되는 비수도권에선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반면 최근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목욕탕과 사우나는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홍백준입니다. 어제 그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관측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쳤던 2년 전과 기상 조건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다행히 오후에 접어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는 거쳤습니다만 내일부터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 초까지 내내 공기가 탁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사흘째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 뿌연 스모그가 도심의 건물도 한강의 다리도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문을 열어놨을 때도 그런 약간 텁텁한 그런 중금속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서울 강동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4배 높은 90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경기 안양은 204, 인천 남동구는 153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이틀째 매우 나쁨 단계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어제 수도권에 발령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오늘까지 연장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의 운영이 단축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금지됐습니다. 사흘째 쌓인 미세먼지는 비가 내려도 씻기지 않다가 오후 들어 동풍이 불면서 서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수도권 등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한반도 대기는 정체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쌓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동풍이 좀 있는데 오후부터는 또 북서기류가 유입되면서 그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이 돼요. 고농도 미세먼지는 다음 주 화요일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공수처 이첩 당시부터 제기됐던 수사 인력 구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쏠렸던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 검찰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면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공정성 논란을 봐주기라든지 뭐 문객이라든지.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만 최소 3주 이상 걸리는 현실적인 이유가 우선 감안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도 논의됐지만 경찰의 현직 지검장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공수처장의 오늘 결정으로 지난 3일 검찰의 손을 떠났던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수사는 9일 만에 검찰로 돌아왔습니다. 이 지검장과 이 검사는 본인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공개 요구했고 검찰 재이첩도 반대했습니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 조직이 갖춰지면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여지는 뒀습니다. 다시 가져와서 기소하는 것까지 검토하실 수 있다. 그렇죠. 예. 그건 열려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며 소환에 불응해온 이 지검장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 지검장이 이번에도 소환을 거부할 경우 수사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위증 교사 의혹을 두고 당시 수사팀과 이문정 연구관 등 대검 감찰부 일부 관계자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수사 지휘권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실제 지휘권 발동이 이뤄지면 법무부와 검찰 충돌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은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재소자들이 제보하겠다고 먼저 찾아왔고 조사 과정 영상 녹화 CD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 한모 씨는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수사팀 관계자는 한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엮을 수 있다고 수사팀에 먼저 접근했던 사람이라며 한 씨의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해 재판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문정 대검 연구관은 SNS에 글을 올려 수사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수사팀의 영상 녹화 자료는 법원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재소자 한 씨가 증언하자 수사팀이 한 씨를 회유했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사건 기록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도 있던데 혹시 좀 검토하시는 게 있나요? 뭘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감찰 3과 검사들과 검찰 연구관 6명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라며 임 연구관만 수사를 통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물류회사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첫날 40% 넘게 급등하면서 단숨에 시가총액 100조 원 규모의 기업이 됐습니다. 쿠팡의 성공에 경쟁업체인 마켓컬리도 미국 증시 상장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쿠팡 경영진들이 거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벨을 울립니다. 건물 외벽엔 쿠팡 로고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과 태극기가 내걸렸습니다. 쿠팡은 미국 주식시장 상장 첫날에 공모가 $35에서 40% 이상 오른 49.2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00조 4천억 원. 국내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에 이어 102조 원인 SK하이닉스와 2위 자리를 겨루는 수준으로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며 자축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쿠팡이 2014년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의 외국 기업 상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쿠팡의 미래 성장성과 경쟁력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아마존 같은 거대한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 그런 가격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4,300억 원대에서 올해 2배 이상의 매출 신장이 기대되는 마켓컬리도 연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인 오는 19일까지 경선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만 양쪽이 생각하는 방식에 아직은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실무 협상에서는 큰 소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3차 단일화 협상이 4시간 만에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협상 도중 안철수 후보 측이 협상 내용을 왜 못 따라오냐고 말해 오세훈 후보 측이 협상 파트너에게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며 고성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 등록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단계적으로 토론회 협의부터 끝내자는 국민의힘과 토론과 조사 항목 등을 일괄 타결하자는 국민의당 입장이 협상 내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오늘 아침 오 후보가 국민의힘이 검토했던 시민 참여 경선을 안 후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날이라며 양보했지만 양보했습니다. 그쪽이 100% 시민 일반 여론조사를 주장하셔서요. 수용한 셈입니다. 안 후보 측은 일괄 타결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논의에도 참여했던 이태규 의원은 협상 전부터 여론조사 질문에서 당명을 빼자고 해 국민의힘의 반발을 샀습니다. 여론조사할 때 제가 제 상식으로는 보기에 당명을 넣는 경우는 제가 못 봤고요. 안 후보가 단일화 시너지를 강조하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만나겠다고 했지만 시한 내에 맞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역할 부탁드린다. 실무 협상이 지체되며 이틀 앞으로 다가온 비전 발표회 개최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박경진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최소 70명의 시민이 숨졌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군부의 자금줄을 끊자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는데 우리 정부도 미얀마와의 협력 사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총성이 퍼지자 시위대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주택가는 최루탄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유엔 특별 보고관은 지금까지 최소 7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막무가내식 체포도 자행돼 2,000명 넘는 시민이 불법 구금됐습니다. It is a horrible truth that as soon as I issue a report, the number of murders and arbitrary detentions in Myanmar become outdated. 유엔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비상연합체를 구성해 군부의 자금줄을 끊자고 제안했습니다. It is absolutely essential to respect the result of the elections and to allow for a situation in which we move back to a democratic transition. 하지만 군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웅산 수지 측 인사 2명을 고문 끝에 숨지게 했고 수지에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영국인들에게 서둘러 벗어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9천만 달러 규모의 개발 협력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용 전략물자의 수출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여기엔 시위 진압에 쓰이는 최루탄도 포함되는데 국산 최루탄은 2014년과 2015년 미얀마로 수출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판기에서 샐러드 같은 즉석 식품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가게들은 이 판매 경로가 법적으로 막혀 있었는데 정부가 이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됐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공유주택에 놓인 자판기. 카드 인증을 하니 문이 열리고 샐러드를 직접 꺼내보며 고릅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셨군요. 결제는 전자택으로 가능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고르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즉석식품의 무인 판매는 현행법상 공장에서 생산된 대형 브랜드 제품만 가능했는데 정부가 이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유통 판로를 열면서 소비자들의 비대면 구매 기회도 늘린 겁니다. 광고 비용이 좀 크게 부담이 되고 그러면은 규모가 있는 브랜드들에게 노출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중소규모 식품 브랜드들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좀 더 가깝게 만들. 피부 진단을 하니 필요한 화장품 원료를 알려줍니다.
원하는 성분은 넣고 피부에 맞지 않는 건 뺀 맞춤 화장품입니다. 그동안 완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때문에 원료를 마음대로 섞어 판매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한 제품을 사람마다 원료를 따로 했는데 이거를 다 검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시범 실시를 통해 안전성 검증을 통과하면 맞춤 화장품이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최고 권위의 그래미 어워드 수상에 도전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그래미 어워드에 올릴 단독 무대 공연 녹화를 마쳤고 이제 수상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는 15일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 베스트 팝 듀오 그룹 부문 후보로 참여합니다. 아시아권 가수가 이 부분 후보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우리 팬분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또 얼마만큼의 감사를 표해야 될지 모르겠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로 저스틴 비버 퀘이보의 인텐션스,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의 레인 온 미 등과 경쟁합니다. 지난해 8월 발매한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릴 나스와 합동 공연을 펼쳤지만 올해에는 당당히 단독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한국에서 사전 녹화를 마친 상황입니다. 지난해 그래미 시상식에 서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다고 말했던 방탄소년단. If we'll be nominated then here in Grammys, then it'll be the greatest goal. 빌보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이어 이제 남은 건 그래미 어워드 수상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팝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지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법정 공방 등 내용을 치렀던 컬링연맹이 신임 회장과 함께 2022 베이징 올림픽 준비에 나섰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세계 선수권이 시작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조심스레 계산한 끝에 손을 떠난 스톤이 정확히 하우스 안에 안착합니다. 팀킴과 경기도 컬링연맹, 남녀 컬링 국가대표가 드디어 다음 달로 다가온 세계 선수권 준비에 나섰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나가려면 선수권을 통해 출전권을 따야 하지만 그동안 컬링연맹은 내부 파벌 다툼에 선수 지원은 뒷전이었습니다. 법정 대결까지 간 끝에 김용빈 신임 회장 체제가 정식 출범하면서 늦게나마 체계적으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케줄이 정확하게 나오고 관리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좀 실감 나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 비실업팀 출신으로 남자 국가대표를 단 경기도 컬링연맹 팀은 올림픽 출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선후배 사이끼리 이렇게 같은 팀을 돼서 좋은 국제대회도 나가서 성적 내는 게 컬링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바랬던 꿈이거든요. 김용빈 신임 회장도 선수들을 찾아 격려하며 통 큰 포상을 약속했습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 선수들한테 지원을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하고요. 동계 종목에서 이제까지 금메달을 따고 받은 포상금 중에 가장 많은 액수를 베이징을 겨냥해 새 출발하는 컬링의 미래. 다음 달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이 그 시작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강원도 영월 옛 절터에서 발굴된 500 나한상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부터 깊은 상념까지 표정과 몸짓이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불교의 성자 나한은 세속적 희로애락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분방하고 해학적인 표정을 짓곤 합니다. 그 초탈한 얼굴이 때론 속세 사람 눈에는 만사 귀찮은 듯 유들유들하고 넉살 좋게 비치기도 하죠. 반죽을 잘 치대면 차지고 윤기가 납니다. 그래서 반죽이 좋다고 하면 비위가 좋고 뻔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뜻으로 변죽이 좋다는 말도 많이 쓰이지만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변죽은 그릇이나 가구, 악기의 이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장구를 칠 때 변죽만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변죽을 울린다고 하면 알맹이는 놔두고 겉까지만 슬쩍 건드린다는 뜻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사태에 격노했습니다. 연일 강경한 어조로 엄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발본색원하고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을 조사하고 국가의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1차 합동조사 결과는 실망을 넘어서 부활을 돋우고도 남습니다. 넉살 좋고 반죽 좋게 겉핥기로 변죽만 올린 맹탕 조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광명 시흥지구 전체 면적의 0.2%만 조사해서 투기 의혹자 13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6개 부처가 동원된 정부는 14,000명을 조사해 7명만 더 적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게다가 직원 실명 거래만 들여다봤는데 자기 이름으로 투기한 경우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설마 대통령의 추상 같은 질타를 춘풍같이 자상한 말씀으로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니겠죠? 무슨 다른 계산에 신경이 쏠려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봄바람 한 줄기가 아쉬운 주말 밤입니다. 봄은 어김없이 또 찾아왔습니다만 미세먼지 자욱한 잿빛 하늘이 덮어버렸습니다. 봄비가 지나가고도 맑은 바람은 도무지 불어올 줄을 모릅니다. 해탈한 나한마저 얼굴을 찌푸릴 이래저래 답답하고 우울한 봄입니다. 3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출래 불사춘이었습니다. 동쪽 지역은 아직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경상도는 한두 시간 안으로 그치겠고 영동 지역도 내일 새벽이면 그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좀 같이 물러나면 참 좋겠지만 주말에도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 때문인데요. 지도에 갈색으로 보이는 중서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더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낮 동안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13도, 대구와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당분간 꽃샘추위 없이 따뜻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